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8월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혔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범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 공범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누가 총을 쐈는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군대를 다녀와 총기 사용법에 익숙했던 이승만이 은행원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 서로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범행 22년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승만에겐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총을 쐈다며 둘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이정학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총알 2발이 각각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관통할 만큼 조준 사격을 한 정황이 있는데 이정학은 군복무를 한 적이 없어 총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실탄 사격 경험도 풍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고 피해자들을 겨눴다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이승만이 주범이라는 정황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범인 이정학에 대해선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총에 맞아 숨진 40대 은행 출납 과장은 범행의 표적이었던 현금 수송용 가방 외에 차에 함께 있던 은행 고객들의 주요 서류 등이 담긴 가방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한 피해자를 권총으로 살해한 점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었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기 비제로 남아있던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 DNA로 두 사람이 검거됐고 22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원도심 이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구 장동에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소상공인들이 쉽게 찾아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원도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성구 원천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하수처리장 이전에 맞춰 원도심의 독립청사 마련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문체부의 활용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건물을 비워야 하고 대흥동에 있는 사회서비스원도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원도심의 신청사 마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잘 익은 딸기만 골라서 수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한 스마트팜 기업이 홍성군 딸기 농장에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고 대신 딸기를 미국에서 팔기로 한 건데요. 새로운 수출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 재배틀 사이에서 로봇이 수확 작업을 시작합니다. 좌우 카메라로 색상을 구분해 익은 걸 찾고 다른 카메라는 높이와 거리를 파악한 뒤 설 익은 걸 빼고 정확하게 목표 딸기를 잘라냅니다. 로봇은 수확뿐 아니라 크기와 성숙도 등 딸기 성장 단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선별과 포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의 스타트업이 홍성군과 협약을 맺고 로봇 시스템을 지역 딸기 농장에 제공했습니다. 홍성의 대표 브랜드인 홍이딸기가 맛과 품질이 뛰어난 만큼 이 농장에서 생산한 딸기를 미국에 가져가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른 딸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맛이 좋고 우수한데 우수한 품종들을 미국에 가져가서 더 많이 알리고 또 미국인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홍이딸기는 이미 지난해 미국 시장에 진출해 맛과 경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앞으로 로봇 관리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 일손 문제를 해소하면서 품질과 수확량 모두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기계화 수확을 염두에 두고 로봇가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수확하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육종 설계를 다 할 것이고요. 홍성군은 이번 기회에 자동화된 농법을 고루 적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체 개발한 홍이 딸기를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으로 재배단지를 육성할 것이고요. 전략적으로 해외로 진출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성군은 또 홍이딸기 등 지역의 고유 품종으로 이루어진 재배단지를 구축해 차별화된 농업 발전을 이룰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사고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7시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 앞 사거리에서 한 승용차가 앞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불길에 휩싸이자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한국타이어 직원 백모 씨와 정모 씨가 현장으로 달려가 의식을 잃고 차에 갇혀있던 40대 탑승자를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근처에서 구해온 소화기로 화재 진압까지 나섰고 구조된 탑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2차 폭발 위험성도 있었지만 백 씨와 정 씨는 그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섰다며 뒤늦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11살 남자아이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냉장고 등 마트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우리 지역의 주택 거래량도 모처럼 반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값이 바닥에 왔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매수 매도자 간에 희망하는 가격차가 워낙 커서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김건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절벽 현상을 보이던 주택 매매 거래가 일제히 반등세입니다. 집값 내림세가 가팔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고점을 찍었다는 거 하고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규제 풀린 영향도 있고. 대전 도안 지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에 6억 원 이하 급매물이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도 거래량 증가의 원인입니다. 일단 3%대 이자로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6억 미만이 거래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저가 위주로 거의 다 소진됐어요. 이런 움직임 속에 1월 아파트 거래량이 실거래 계약일 기준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17.7%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8.7%, 세종 20% 늘었고 서울은 7개월 만에 다시 1000건을 돌파하며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변곡점을 맞았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크고 매도 매수자 간의 희망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 시장 여건상 본격적인 반등장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급매물 자체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대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잠재적 수요는 존재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수요가 살아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매수 고려 수요자들은 집값 하락 폭보다는 집값 회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 먼저 입지를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검찰이 논산 계룡축협 조합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은 어제 논산 계룡축협 조합장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조합장 선거 자금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금 흐름과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졸업생 전체가 참석한 2023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고 박사 691명, 석사 1,464명, 학사 715명 등 모두 2,870명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한 38살 차유진 씨는 2004년 학부에 입학한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 생활을 하다 다시 과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모교로 돌아와 19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또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38살 박세별 씨도 음악을 AI로 분석하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총장상의 태국 유학생 잔타칸 내생팁 씨가 수여됐고 존 섹스턴 뉴욕대 명예총장도 카이스트 뉴욕 캠퍼스 추진 공로로 명예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과다한 염증이 주 원인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림프암은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장기간 치료에 따른 내성 발현과 면역력 저하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치료 효과가 탁월한 신물질을 찾아냈는데 기술 이전까지 완료돼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 심한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 관절에 변형이 오고 관절 밖으로 염증이 퍼지면서 다른 장기까지 침범합니다. 화학연구원이 자가 면역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억제해 류마티스 관절염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신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염증이 바람의 원인인 림프암에도 동시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림프암에 기존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 치료가 불가피해 내성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 개선이 기대됩니다. 염증을 매개하는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그 염증의 신호 전달 자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과한 관절염이나 또 염증으로 인해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림프암의 경우에는 치료약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시킨 쥐에 열흘간 신물질을 투입하자 퉁퉁 부어올랐던 관절이 가라앉은 게 확인됩니다. 관절 조직상 붉은 점으로 보이는 정상세포가 관절염 조직에서는 대부분 사라지고 인대 부분인 흰선도 찢어져 있는데 약물 치료를 한 뒤에는 세포도 살아나고 손상된 인대도 치유됐습니다. 또 림프암을 유발시킨 쥐에서 나타나는 초록색 암세포도 14일간 신물질을 투여하자 거의 사라졌습니다. 관절염과 림프암이 8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한 겁니다. 마우스들의 조직을 슬라이스해서 염색을 시켜봤을 때에도 염증과 관련된 마커들이 줄어들고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약 80% 이상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연구팀은 관련 기업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으며 임상 실험을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다음 주 4차 채용 공고를 냅니다. 대전시는 3차례 채용 공고를 내고 연봉 3억 원으로 올려 의료진 공개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며 약사는 기존 연봉 5,100만 원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공고를 내고 의사는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모집이 될 때까지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부족한 의사 문제는 운영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의 순회 진료를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개원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순회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반쪽 개원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예상입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서 수거한 식중독 유발 다빈도 식품군에 대한 검사 결과 6회 20건 중 1건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간장게장과 수산물 20건 중 2건에서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6회의 경우 도축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가열 없이 조리하는 특성상 식중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트램 연계 도시공간과 교통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한대희 박사는 트램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혼잡도로를 막기 위해 도심 내 무료 주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는 트램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트램 친화도시 재창조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태안군은 도재해구호기금 2억 2,140만 원을 투입해 2,097가구에게 이달 중 10만 원씩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태안 지역 취약계층 2,141가구에 1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공주시 계룡면의 한 1층짜리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600제곱미터 등을 태운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동 중앙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세종시 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한 대와 인력 76명을 투입해 5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5,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으며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들이 밭을 태우려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보령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보령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육상, 보치아, 골볼 등 16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 4개 전시 종목 등 모두 21개 종목에 5,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평일 낮 시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여권 민원 야간 연장 창구를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연장 창구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받고 교부도 합니다.